봉화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 개인 사업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사는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부분, 그리고 절세 전략 및 어떻게 5월 말에 아니면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는 6월 말에 종합소득 신고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 최근에 상담받은 사례의 경우에 주택 신축 판매업하고 상가 일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 신축 판매업의 국민주택 규모 미만, 전용 85m2 미만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가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시공사한테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 건설업체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 및 상가 신축 판매업을 같이 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같이 하는데 면적 비율로 주택 부분은 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고 상가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시공사에게 종합건설회사에게 받으면 됩니다. 이 공동사업은 세금 절세 측면에서 좋은 게 이 소득 구간을 쪼개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공동사업 출자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계산해서 개인들에게 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도 사업장 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 사업장 단위로 매출과 비용을 다 계산하고 나서 이익에 대해서 출자 비율대로 뿌려주고 각자 종합소득세를 가세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이익을 만약 1억이 났는데 50대 50이다 그러면 이익이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주택 신축 판매업에 대해 건설자금이자 이걸 지을 때 내 비용이 아니라 대부분 차입을 일으켜서 하는데 세법에서는 유형, 고정, 무형 자산 아닌 경우에는 단기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재고의 이자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들어간 비용이 단기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결손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토지, 현물 출자하는 경우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 땅으로 건물을 지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이 현물 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가세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을 할 때 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가세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주주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세가 가세되지만 이거는 사업에 대한 지분 양도로 봐서 사업소득세가 가세되는 게 독특합니다. 그리고 결손금이 있는 경우는 지분별대로 나누고 통산이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지분을 5대5로 했는데 아버지가 거의 다 사업을 다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관련 일을 할 경우에 아들은 이름만 올려가지고 세금을 절세하거나 아들에게 부의 이전, 증여를 한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조세회피 목적 경우에는 합산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의 구분인데요. 우리가 상가 신축 판매업이나 이런 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사서 판매하는 것도 부동산 매매업이 되는데 그러나 주택 신축 판매업, 땅을 사서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건설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금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등 양도 차익 애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할 때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세 신고하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고 나중에 세액 계산에서도 양도세 계산한 거하고 실제 사업소득 계산한 거하고 차이 부분을 부담해야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업을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장 의무에도 3억 이상, 그 다음에 1억 5천 이상이 됩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7억 5천이고 부동산 매매업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15억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세액공제가 됩니다. 상가신축 판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비교하여 특례로 둘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파이낸스 유 블로그 참고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인데요. 여기 보면 건설업 나오잖아요. 주택신축 판매업은 건설업을 보기 때문에 7억 5천 이상이고 아까 산상 한가 신축 판매업이라 주택을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짓지 않고 이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 도소매업과 동일하게 15억 이상이 됩니다. 이 성실신고 대상자의 판단은 사업장 단위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사업 대상이 되면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은 5억 이상입니다. 세액 기준인데 2021년 기속으로 1200, 4600, 그 다음에 8800, 1억 5천, 3억, 5억, 10억, 10억 초과 최고 세율은 45%고 6%입니다. 이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1200을 1400, 4600을 5천으로 올렸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달라질 겁니다. 이게 이제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인데요. 부동산 임대업 외 이렇게 하고 총수익 금액 적고 필요경비 이걸 뺀 금액이 이익이고 공동사업자 각자 주민번호를 적어서 분배 비율 50%, 33% 이런 식으로 하고 수익 금액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이 나오죠. 이익의 몇 프로겠죠. 가산세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는 인별로 수익금액, 소득금액 분배 비율을 따라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43조인데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인데 이 전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로 분배를 하고 특수관계자인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 정하는 사유 이때 특수관계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같은 주거지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 합산해서 신고한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소득세법 시행령인데 87조에 보면 이건 소득세법 같아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에게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 그리고 뭐 3명이면 3대 3대 3 4명이면 뭐 25%씩 대표 공동사업자가 누군지 선정을 하고 지분, 출자 명세도 해야 됩니다. 국세청 질문인데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어요. 실제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돈만 출자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가세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이거를 배당소득으로 가세하는 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14%로 원천징수하고 해결연도 종료 후에 그리고 전체 공동사업자의 지분대로 하는 겁니다.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이 적용되고 국세청 답변입니다. 그리고 가세기간 종료일로 보고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장을 나누어 합해서 소득과 그의 소득을 나누어서 계산서를 제출하고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아까 앞에 소득세법 규정이 있었죠. 약정한 손익 분배 비율, 대표 공동사업자, 지분 출자 명세서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가세하는 게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업을 할 경우에 최근에 주택순축 판매업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소득세가 계산되고 그리고 5월달에 종합소득 계산할 때 분배별로 안분을 하고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도 분배별로 안분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업하는 경우는 절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사업자의 세금 혜택 부분하고 그리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함께 하는 경우에 유리하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